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월 26일 토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주 토요 경마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역시 월말 경마의 흐름답게 난이도가 높은 편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복병마의 선전 특히나 주목을 하셔야겠고요. 이제 다음 주가 설 연휴 휴장 전 마지막 경마 주간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은 상당히 난해한 구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어려운 흐름에 빛이 될 수 있는 저희 4인의 전문위원회 심층 분석으로 오늘 토요 경마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위원, 김지영 위원, 최성진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이번 경주 정상 출발, 정계 선입정계만 해낸다면 직선에서의 힘만큼은 밀리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4번 킹앤아이. 흐름을 곱게 따라가면서 이번에 힘한 배를 해줄 오마 하나미치, 안토니오 기수 안장. 복병같이 충분하다 평가하는데 6번 빛나는 루비도 현등급에서 너무 빠른 흐름 속에서 고전했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해볼 만한 흐름, 좋은 결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성 루비는 최근 단거리만 뛰어왔지만 1300m의 경험도 있죠. 그리고 최근 하위 등급에서의 변화 자체는 1000m를 경험한 마필들 자체도 1700을 한 번에 극복하는 경우도 종종 보여주고 있어서 1300까지 경험이 있는 4번 대성 루비의 기본 능력은 가장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훈련치 성과도 좋았고 거리 경험도 좋았고 상대 강한 마필까지 피했는데 게이트까지 좋다. 동방지주로서는 이번 편성에서 절대 아낄 이유가 없죠. 의지나 상대 조건에서 이번 편성만큼 최선을 다해줄 3번 동방지주는 가장 가치 있게 평가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마필이 종문에 뛰는 모습을 충분히 보였다는 판단입니다. 문세영 기수라면 좀 더 한 템포 빠른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변화 보였던 오마 에머리스 악스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강조드립니다. 거세하고 첫 출전이었던 직전의 경주에서 바로 변화를 보였어요. 선행이 아니었죠. 외선에서 가볍게 선두권 가담 이후에 보여줬던 근성이기 때문에 좀 더 좋아진 롱히터의 성장 가능성도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직전 경기는 주인권 인코스에서 최적의 힘 안배를 했고 직선에서 내측 아주 월등한 결정력을 선보였죠. 57회 부중에서 막판의 걸음은 여유로웠고 이번에 승급전 2km 감량 혜택 늘어난 2000m 거리에서도 중반 결정력의 우위 8번 원더풀 잭팟을 강조드리고요. 조금 더 정계상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10번 굼투삽. 이번 경주 원하는 페이스로 이끌 경우에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백 이후 꾸준하게 전력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이번에는 편성까지 잘 만난 듯합니다. 11번 이 라이온 록을 중심권의 마필로 강조를 드립니다. 선행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은 4번 라운 로키. 라운 로키가 되겠고요. 승급전이기는 합니다만 이 말이 상당히 저력이 있죠. 직전에 최외곽 12번 게이트였습니다. 인코스로 들어와 있다는 부분 강조드려 볼 수 있는 대목. 7번 구름왕자가 연습주행까지 단행하고 이번에 출전을 합니다. 기본 내재 능력이야 연승을 거두는 과정에서 항상 자력 입상을 차지했단 말이죠. 12번 글로벌 율수도 최근에 보여주는 순발력, 이번 편성에서도 앞전에서 버틸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3세 암말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3세 암말 미승리마 경주입니다. 6등급 레이스지만 5등급 수득상금이 부여가 됩니다. 자, 최근에 암말 편성에서 입상 성적을 거뒀던 말도 눈에 띄지만 순발들과의 결전에서 다소 아쉬운 착수권에 머물렀던 말이 이번에 암말 편성에서는 어떠한 실전 변화를 보일 수 있을지 전반적으로 암말 경주이기 때문에 펼쳐지는 전개 양상에 따라서 입상 성패도 가려질 듯합니다. 자, 그런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경주 서울 이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눈에 띄는 말 한 마리가 출전합니다. 잠재력이 매우 좋은 말로 판단되는 7번 다이아 스톰이라는 말입니다. 직전 데뷔전에서 외곽 게이트의 어떤 불리함 때문에 초반에 추진이 거의 없이 자리 잡는 데 집중을 했고 결국엔 중후미 정도의 자리를 잡고 추입해서 올라오는데 아무래도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늦추입에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게이트가 내려왔습니다. 이 말이 사실 주행심사 때도 출발 방해받으면서 출발이 밀렸을 뿐 데뷔전에서의 모습만 봐도 절대 초반 스피드가 밀리는 말이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안쪽으로 내려온 만큼 강하게 앞선 선입권까지 자리를 잡고 최선 추이까지 가능한 말로 잠재력 매우 좋은 말이기 때문에 중심말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 중에는 2번 갈리피 눈에 띕니다. 직전 흐름이 안 맞아서 고전했습니다. 선행을 못 나섰고 따라가다가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을 남겼는데 이번 경주 앞선에 나설 말들 중에서 가장 게이트 이점이 있습니다. 인게이트 이점으로 강하게 선행을 나설 경우에 얼마든지 버틸 잠재력이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곽에 있는 12번 거몽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경주가 빠른 말이 별로 없는 편성이니만큼 최외곽 게이트지만 초반부터 강하게 앞선 작전을 펼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앞선에서 버텨낼 능력 충분히 있는 말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번 MJ타운이란 말도 직전에 1300m에서 입상을 성공한 말입니다. 결승주로에서의 뒷심이 매우 좋은 말이고 앞선에서 빈틈이 생기면 올라올 수 있는 말 중에 이번 편성에서 가장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말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초반 스피드, 직선에서의 뒷심, 골고루 갖춘 7번 다이아 스톰을 중심으로 나머지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안에서 정리가 드러나야 된다는 생각은 저 역시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순위 자체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저는 어찌됐든 이번만 갈잎이란 마필 자체가 데뷔전 자체에서 이제 외측 기대 악벽 때문에 좀 정지도 먹고 고생도 많이 했던 전력인데 그런 부분이 완화가 되고 있고 직전에도 따라가는 전개에서 상당히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게이트 오히려 땡겨진 거리 적응마친 이번만 갈잎을 선두권 장악까지도 선두권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갈립을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고개가 높아 단점이 있지만 스피드감 자체는 여유가 있는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 외곽에 있는 검홍 그리고 11번 MJ타운 말씀해 주셨던 7번 다이아스톰의 데뷔전 보여줬던 그 잠재력도 이번 경주에서 가장 가치 있게 평가가 돼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어차피 보는 시각은 똑같아요. 순위 자체에서만 조금 의견 차이가 있을 뿐 그렇다면 저는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이 마필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8번은 함양삼삼이란 마필입니다. 주행심사부터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데뷔전 그리고 직전에 뛰었던 경주까지도 많은 관심을 끌었던 전력인데 기대만큼의 걸음은 아쉬웠지만 전체적인 주폭이나 스피드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평가를 합니다. 8번 함양삼삼의 이제 경쟁력 가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같이 고민을 해보고 싶네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의 고민이 있었던 말이 8번 한양삼삼입니다. 다만 제가 이 8번 한양삼삼에 대해서 약간의 좀 아쉬움을 느꼈던 부분은 직전 경주 사실 착지 불량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출발에 있어서 큰 문제를 겪진 않았는데 따라서 선입권에서 자리도 잘 잡았습니다. 근데 최적 전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 이 직선에서 보여주는 뒷심이 매우 아쉬웠다라는 판단이고 결국 이번 경주 늘어난 거리에 편하게 선행을 나설 수 없는 그런 편성이라면 아무래도 지구력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두 분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이아스톰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 골막염에서 회복하고 있다라는 부분, 회복세가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에 대한 도전, 암말 한정 경주에서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11번 MJ타운의 선전 가능성을 가장 먼저 지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승 기회가 드디어 왔다라는 판단인데요. 여기 승급착순 걸려있는 말들 많아요. 2번 갈립, 12번 검홍, 그리고 11번 MJ타운까지 모두 3위 승급착순에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11번 MJ타운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굉장히 흐름이 빨랐었던 안말 경주답게 안말 경주 수준의 빠른 흐름을 보여줬었던 그 흐름을 추임력으로 잡아냈었단 말이고요. 앞서가던 검홍을 끝내 잡아내는 모습이 상당히 매력이 있었다라는 판단입니다. 흐름 자체가 말씀해 주신 대로 검홍이 앞선을 나갈 수도 있겠고 2번 갈립도 앞에 나갈 수 있죠. 사실 갈립 같은 경우에는 좀 아직까지는 반반 정도의 기대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데뷔전 그 복귀전에서 추입할 때는 매력이 있었는데 혈통대로 앞에 가니까 정작 또 뒷심이 조금 모자란
그런 모습이라서 이번 흐름을 과연 어떨지 좀 의아스럽고요. 그래서 이제 반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4번 명마질주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말이 계속 추입을 하고 있었던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모래를 맞고 고개를 쳐드는 모습이 상당히 안타까웠다라는 부분과 직전 경주에 체중이 당일 되게 많이 빠졌었죠. 그거는 감안해 본다면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힘도 지금 굉장히 많이 찼어요. 4번 명마질주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4번 명마질주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 사실 출발에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긴 했는데 전개를 무난하게 잘 풀어냈습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도 뭐 특별히 뭐 크게 이 말이 어려움을 겪는 주행에 문제점 없었다라는 판단입니다. 뭐 전개 무난하게 잘 풀었고 그런데 아무래도 아직은 초반 스피드 그다음에 직선에서 추입력 모두 다 좀 어느 정도 어중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에서 아직은 좀 더 성장 변화가 필요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선정하신 추천마들의 이 갈무리가 되는 윤곽이 드러나는 편성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희비가 엇갈릴 듯합니다. 일단 이번 갈립은 직전에 이제 이선 외곽 다소 끌리는 그런 부분을 잘 제어를 해주면서 다소 또 무리를 했습니다. 그만큼 막판에 진 듯해요. 자, 이번 경주 5번 캠핑 매니아나 8번 함양산3 등의 빠른 발은 있습니다만 앞서는 좀 약해 보입니다. 내선에서 얼마만큼 힘한 배를 잘하고 초반에 그 끌리는 악벽을 잡아가며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 입상 성패가 가려질 듯한데 최근에 보여준 걸음으로는 이번 이 갈리피 상당히 이번에 변화 기대치는 높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11번 MJ타운도 직전에 썩 매끄럽지 못한 출발 이후에 점차 가속을 붙여가지고 4코너부터 스퍼트 직선에서 아주 좋은 걸음으로 반마신차 2착을 했습니다. 당시 뭐 안말 편성이긴 했습니다만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에 상당히 탄력적이었고 요 편성 다시 한번 안말 편성에서도 선두권이 무뎌질 때 충분히 결정력을 발휘할 말로 요 11번 MJ타운 보고 있고요. 12번 검홍과 자 이번에 실전 변화 충분히 보일 안말 편성에 출전한 7번 다이아스톰의 막판 역습까지. 네, 결국 서울 스타트 이경주는요. 이번에 실전 변화 기대치가 충분합니다. 거리 늘려 출전하는 7번 다이아스톰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3세마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이번 3세마 경주 미승리마 경주고요. 암수말 함께 어우러져 출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미 뭐 최단거리 입상 전력도 있는 말이 있고 직전 대비 거리의 변화로 인한 어느 정도 변수가 적용할 듯합니다. 거리 변화로 인해서 어떤 말이 좀 더 유리해진 경주 여건이고 또한 상태감이 좋아진 말이 어떤 말이 있을지 자, 그 부분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토요 4경주 집중 분석 제가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거리, 그러니까 겨울이 되고 무거워지면서 주로가 다소 무거워지면서 거리 경험이 없는 말들이 생각보다는 조금 부진한 면이 있어요. 특히 하위군일수록 1300m 거리 경험이 있는 말들의 우선 입상이 눈에 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10번 루미네스 1300m 거리 경험도 있는 말이고요. 직전 경주는 이제 골막기가 좀 남아있었던 골막염 여파가 있었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케이타파과 빅뉴스라는 그 혈통적 기대치만 보더라도 분명히 선행을 나간다면 더 뛰어줄 수 있는 유형으로 판단이 들고요. 10번 루미네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폭이 좋아요. 지금까지는 힘이 좀 덜 찼었던 모습 속에서 보여준 걸음이었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제법 빠릿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상위 등급하고 훈련할 때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다는 거 10번 루미네스의 선정 가능성 먼저 지목을 해보면서 역시 걸은 신장세에 접어들어 있는 말입니다. 5번 컬러풀 조이 추입형 말로 판단이 들기는 합니다만 직전 경주 역시 흐름이 상당히 빨랐었던 것을 제법 아주 당차게 올려붙이는 그 걸음이 상당히 매력이 있었고 지금 그때보다 걸음이 또 늘어나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 1300m 늘어난 거리라 하더라도 확실하게 경쟁력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 2번 무도와 6번 야호 MJ캣을 추천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2번 무도 같은 경우에는
출발이 좀 안 좋았었어요. 직전 경주에. 출발도 상당히 안 좋았고 직선에서는 안으로 많이 기댔습니다. 그러고도 라스트에 12초대 기록, 13초대 초반 기록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말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스피드 자체는 굉장히 매력이 있다는 부분이죠. 혀끈을 빼고 좀 제갈을 변경을 하면서 직전 경지 제갈 변경하고 이번에는 혀 보정끈을 제거를 하면서 조금은 더 안정되어 있는 걸음이기 때문에 기대치 높여볼 수 있겠고 6번 야호 MJK 같은 경우에도 선행을 나서는 것이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선행을 나서준다면 꾸준하게 뛰어주는 걸음이 있기 때문에 1300m 거리 극복 가능하다 판단합니다. 네, 김재웅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심마에 대한 언급부터 후착마들 대부분 굉장히 동일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저는 10번 루미네스 언급해 주신 말의 잠재력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5번 컬러풀 조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무도 모두 다 잠재력이 매우 좋은 말로 판단하는 만큼 이번 편성에서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는 데 의심의 여지 없다라는 판단이고 개인적으로 이 편성에서 복병,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말 한 마리가 출전한다라고 판단하는데 아직 좀 데뷔전을 갖는 신마기 때문에 확실한 어떤 능력이 드러나 있지 않은 말로 판단합니다. 출발을 우선 주행심사 때 출발을 실패했고 정상적인 출발을 못했고 여기에 이제 외곽을 선회했는데 최선 추진이 아니었음에도 말이 굉장히 스스로 뛰려는 모습, 잠자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편성에서 앞선에서는 루미네스, 올라오는 말 중엔 5번 컬러풀 조이란 말이 있지만 그래도 이 나머지 두 마리를 제외한다면 그래도 해볼 만한 편성이 아닌가 싶은데 3번 적강, 데뷔전에서의 잠재력 기대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3번 적강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체구다 보니까 주폭 자체는 상당히 매력이 있죠. 근데 그 주폭을 자신이 원하는 만큼 쓸 수 있게끔 힘이 더 붙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덩치가 커서 실리는 무게감은 있을지언정 그 무게감이 무거워 보인다라는 부분이죠. 덩치가 큰 말들은 원래 성장세가 다소 더디다라는 것이 현장에 좀 정설, 속설처럼 이렇게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쯤 경험 이후에 잠재력 재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설명 잘 들었고 저 역시도 이번 경주도 김지영 의원께서 분석해 주신 대로 보는 맥락이 비슷해요. 루미네스는 개인적으로 직전에 뛰었던 모습이 조금은 좀 실망스럽긴 했는데 좀 더 뛰어줄 편성을 만났다는 부분에서 선에 가주면 더 좋고요. 선에 가까운 선임에 가까운 2선 정도만 가담을 해도 이번 편성에서 의심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5번 컬러풀 조이는 직전의 경주에서 이제 주행 심사는 발주에서 좀 늑발이 심했지만 직전은 좀 이유가 있었죠. 몰고 나오는 과정에서 충돌 피해가 있었던 것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밀렸던 것이 아쉬웠는데 정상적인 발주라면 늘어난 거리 유리해 보입니다. 6번 야후 MJK 또 역시 충돌 피해 속에서 일궈낸 성적, 무도 역시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다 동일하게 보고 있어서 저도 이마피를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었어요. 최성진 의원께서 3번 적강을 말씀하셨는데 신마 한 문두가 더 있잖아요. 8번 호스캡틴이라는 마필도 주행심사 때 약간 점프하면서 나와서 좀 늦게 나왔는데 외선에서 가담하는 모습이나 동념안으로 통과하는 모습도 주폭이나 지세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를 합니다. 5번 컬러풀 조이가 혹시라도 또 늑발을 하거나 그 틈이 생긴다면 이마필 역시도 1300거리에서 추입 가능성, 좀 올려붙일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는데 8번 호스캡틴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말도 거의 3번 적강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적강보다는 훨씬 날씬하지만 적강이 워낙 큰 거고 500kg가 넘어가는 체구의 말이고 이 모마 카베리의 자마 중에 대구남이라는 말이 가장 대표 자마로다가 기억이 되는데 그 말도 이제 큰 덩치에 경주 경험을 치르면서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상황이거든요. 아직은 느릿한 걸음이라서 몇 번 경험을 하고 나면 그 주폭 충분히 살려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8번 호스캡틴 신마에 대한 평가 들으셨고요. 이번 경주는 아무래도 신마가 한 자리 꿰차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가 김지영 의원은 평가하셨습니다. 자, 10번 루미네스, 과거 2세 챔피언이었던 K탑의 자마고요. 데뷔 후 두 번의 경주 모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연속 3착에 아쉬움이 있었죠. 직전 경주는 2세 신마 경주, 아무래도 상대도 강했다라는 부분을 뒤로 하고 이번에는 한결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나지 않았나.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한 10번 루미네스는 데뷔 3전째 드디어 첫 입상 찬스가 도래한 듯합니다. 2번 무도도 직전에 2세 신마 경주 루미네스 함께 출전했죠. 기대는 악벽 때문에 국악 자급한 승인장구 착용을 함에도 직전에 또 내시 기대했는데 이번 얼마만큼 주행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는가 여하에 따라서 성패가 가려질 듯해요.
5번 컬러풀 조이. 정말 직접 막판에 올려붙인 걸음이 너무나도 환상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번에 뭐 정상적인 발주만 해준다라면은 1300m 늘어난 거리 5번 컬러풀 조이 당연히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보는데 저는 뭐 전개상 좀 유리해진 마필이 한두 있다고 봅니다. 7번 원더풀 브러쉬입니다. 직전에 흐름 빠른 레이스에 다소 서두른 감이 있어 막판에 무뎌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1번 골드 페릴라 제외하고는 초반에 빠른 말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습니다. 7번 원더풀 브러쉬가 자리 잡기에도 수월하고 선입권에서 은근히 끈끈한 전력이 가능해 보이는데 김재영 위원요 7번 원더풀 브러쉬 어떻게 평가하세요? 원더풀 브러쉬가 과연 이 편성에서 선행을 나설지 일단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선두권에 가담하는 전력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직전에도 인기 3위까지 치고 올라올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전력인데 그 초반에 그 걸음 자체가 빠릿하게 딱 나온다기보다는 무리 속에서 함께 뛰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이 빠르면 얘도 아마 같이 빠르게 뛸 거예요. 기록상으로는. 하지만 그것이 맨 앞은 아닐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7번 원더풀 브러쉬는 아직까지는 좀 더 다듬어야 될 부분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 더 지켜보는 말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 4경주는요. 편성 잘 만났고요. 전개도 상당히 선두권에서 수월하게 펼쳐낼 듯합니다. 첫 입상 기대치 10번 루미네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서울 5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성장세가 가파른 4등급 마필 간의 최단거리 1000m 레이스입니다. 자, 이번에 데뷔전 치르는 신마 한두에게도 관심이 가는 구도입니다. 자, 우선 주목하는 말은 이 3번 문학 아리아리입니다. 데뷔전에서 늦발로 경주를 망쳤는데 휴양 이후에 꾸준하게 전력 변화 보이더니 직전에 드디어 고대하던 첫 입상에 성공한 마필이에요. 직전 경주 외선에서 경합을 했고 무리한 경주 운영 속에서도 막판까지 이 끈기를 발휘 2차 입상을 했고 자, 이번에 최단거리 출전 게이트 안쪽 들어와서 초반 자리 잡기에도 상당히 수월해진 가운데 직전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초반 레이스가 가능해 보이기에 전개이점까지 극대화할 3번 문학 아리아리를 중심권의 마필 강조를 드립니다. 안쪽에 1번 문학의 전사입니다. 자, 주행기 심사 때 상당히 상위 등급 재건마와 함께 뛰었고 출발도 좋았고 미러 선입 2선을 차지하면서 4코너에서 이제 외곽 빼서 막판에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였습니다. 자, 5개티라면은 전방 한 200m 부분에서 채찍을 냈을 때 약간 주행이 불량한 악벽을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뭐 신마 주행 심사 때의 그런 모습이라 보고 있고요. 자, 이번에 데뷔전 1번 게이트 초반 능력도 상당히 스피드도 좋은 가운데 요 1번 문학의 전사 훌륭 완성도도 상당히 올라온 만큼 데뷔전 즉시 전력감으로 1번 문학의 전사를 강조를 드립니다. 자, 6번 대군의 창이 지난 10월 경주에서는 전 구간 외측 기대는 악벽을 보이며 아쉽게도 3착을 했습니다. 주행 심사 처분을 받았고 직전에 1300m 거리 실전 이전째 첫 입상을 했는데 당시 이 출발 후에 또 역시 외측으로 기다리는 악복을 보였는데 기승기수였던 빅토리 기스가 아주 철저하게 제어를 해주면서 초반 앞선 선두권 장악에 나섰고 막판까지 지구력을 발휘하며 1300m 첫 입상을 성공한 전력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여타의 다른 선행형 마필들보다는 초반 선두권 장악해낼 공산이 크고요. 거리 내린 1000m에서 6번 대군의 창의 1승 기대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여기 4번 이 피닉스 울프가 데뷔 후 4번의 경주 중에 2번의 입상이 있었고 직전 경주는 호나 미세마 경주 은근 강편성 구도 속에서도 제법 선전을 펼쳤습니다. 이 선회가 적극적인 레이스로 막판에 살짝 내측에서 탄력적인 걸음을 보였고 이번에도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의 게이트 안쪽 내선 인코스 최적의 전개까지 가능한 4번 이 피닉스 울프의 선전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결국 서울 5경주는요. 코스 이점도 있고 직전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초반 전개가 가능한 연투기대치 3번 문학 아리아리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도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안에서 정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은 동의하고요.
3번만 문학 아리아리가 직전보다는 좀 더 수월해진 전개 조건과 상대 조건을 만났다는 부분에서 저 역시도 높게 평가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11월 달, 12월 달 모두 잘 뛰어졌고 이번 영주 문세영 기수라면 뭐 4번 피닉스 울프라던가 대군의 창도 이견이 없고요. 뭐 1번 문학의 전사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온마 더 스파이크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주행 심사도 나쁘지 않았고요. 데뷔전 역시 저는 많이 뛰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글로벌 캡틴을 상대로 먼저 선두권을 나섰어요. 코너에서 이제 그 덜미를 잡히면서 글로벌 캡틴이 넘어갔던 모습도 보였지만 그러고 나서도 많이 뛰었어요. 11주 만에 출전을 하고는 있지만 특별한 병력이라기보다도 안면 외상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경주력엔 지장은 없을 것 같고 그 빠른 페이스에서도 경합성 레이스를 잘 버텼던 더 스파이커도 이 선두권 무리에 합류한다고 해서 결코 밀릴 이유는 없다라고 평가하는데 5번 더 스파이커를 배제하신 이유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말이고 뭐 순서상으로는 5번째 마필, 가능성 마필로 저도 선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공백 이후의 출전이고 데뷔전 경주 뭐 선행을 받았고 4코너에 압박받고 신마신차 2차기였잖아요. 얼마만큼 이제 편하게 선두권을 장악해내느냐 여부에 따라서 성패는 가려지겠지만 자, 이번 경주가 이제 여타의 빠른 말도 상당히 많고 저는 6번 이 대군의 창이 선행을 나설 듯 보이고 있고요. 이 공백 이후의 출전, 안면부 철가상, 안질환 등의 이제 공백 이후 출전인데 아무래도 공백 이후의 출전에다가 편성이 강하지 않은가. 그래서 차후에 노려보고 싶은 말이 5번 더 스파이커가 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MC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1번 문학의 전사 같은 경우 엉클모 자마다운 스피드에 대한 기대치 좋은 말로 판단하고 있고 3번 문학 아리아리와 4번 피닉스 울프도 앞선에서 경쟁력이 높은 말로 저 역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말에 대해서는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2번 어메이징 삭스입니다. 9월 달에 폐출혈 2회차가 발생하면서 2개월 정지를 받고 직전에 복귀 전 당시에 컨디션이 워낙 올라왔다라는 판단 때문에 강하게 추천을 드렸단 말입니다. 믿음에 부응을 해줬고 다만 그 당시에 저는 안토니오 기수로서 선행을 강공을 나서서 선행이라면 버틸 수 있다라는 판단이었는데 선행을 나서지 못했음에도 따라가면서도 직선에서 넘어서는 모습. 직전 정도의 경주력이라면 1000m에서 이 4등급 경주라면 언제든지 경쟁력 높은 말로 판단하는데 배제하신 이유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직전에 보여준 능력이라면 여기서도 입상을 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만 부담 중량이 4kg나 늘었습니다. 57의 부담 중량을 과연 극복해낼 것인가가 상당히 저는 의심스럽고요. 직전 경주가 이랬잖아요. 저도 최승준 위원처럼 이제 어메이징 삭스 상당히 기쁨을 주었던 말인데 직전 경주 또 몽키 삭스라는 말이 직선에서 기수 낙마로 완전히 그 경주가 중위권의 마필들이 완전히 어우러진 그 레이스 편성 속에서의 또 입상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높아진 부담 중량이 발목을 잡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말은 차후에 좀 부중에 좀 낮아졌을 때, 수습기수 기용했을 때 이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위원님들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해요. 과연 어떤 말이 선행을 나서고 버티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이고 전반적으로는 민병철 의원의 해설과 백동일 의원이 얘기해 주신 5번 더 스파이커까지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1번 문학의 전사는 선행 무조건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주행시대 당시의 모습으로는 모래를 맞으니까 너무 불안한 모습. 따라가려고 해봤지만 이건 이제 시각의 차이인 거죠. 따라가려고 해봤지만 채찍 반응에 따라서 이제 사방팔방 주행이 불량해지는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 훈련 시에도 안치가 되는 순치가 완벽하게 된 모습은 아니라서 선행을 나가는 것이 유리해진다라고 보이고 3번 모낭 아리아리가 그 옆에 붙어서 가게 된다면 솔직히 저는 대군의 창도 옆에 따라가도 되고 저는 선입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4번 피닉스 울프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5번 더 스파이커 다시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직전 경주는 최소한 글로벌 캡틴보단 앞에 있어야 입상이라도 하겠다라는 기수의 절실함 때문에 선행을 나갔던 것이지만 선행마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편성에서 유일하게 선입이 가능한 대안으로 보이는데 더 스파이커 다시 한 번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어찌 보면 이제 기승기수의 어떤 성격, 스타일로 봤을 때 좀 더 어떤 적극적인 그 선두 장악 레이스 혹은 얼마만큼 경합을 피해서 스마트하게 운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최범현 기수가 직전에 기승했던 그 스타일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또한 1번 이 문학의 전사가 데뷔전 1번 게이트 받은 만큼 강공선행 작전을 기습적으로 나서 준다라면은 좀 더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겠고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말 중에 1번 이 문학의 전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서울 오경주는요 흐름 빠른 단거리에서 경쟁력이 출중하죠. 코스 안쪽 들어와 전개도 유리해졌죠. 3번 문학 아리아리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6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암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암말 한정 경주를 펼쳐지는 6경주입니다. 일단 액면으로 보여준 능력상 눈에 확 띄는 한도의 마필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도전권들이 상당히 난해한 구도로 예측이 됩니다. 역시 암말 경주인인 만큼 초반, 중반 전개 양상에 따라서 입상 성패가 가려질 듯한데요. 그런 전개 양상과 마필의 능력 컨디션까지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부터서 이겨볼 수 있는 경주 토요 6경주 방송 추천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암말 한정 경주가 되겠고요. 1300m 경주가 되겠는데 솔직히 저는 지난주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경주 흐름 자체가 너무너무 느려갖고 이거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난감하게 짝이 없었어요. 다행히 이번 경주에서도 느려진다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은데 느려질 흐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선행 경합은 반드시 주의를 해주셔야죠.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들 2번 다문 엔젤 그리고 3번 스마티아들 3번 스마티아들 이거 선행마예요. 선행 나가서 첫 승이 있었던 말이고 그리고 5번 스마일걸 여기에 외곽에 있는 더 좋은 내일까지 선행형 말들로 많은 날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해지는 전개 따라가서도 스피드를 낼 수 있는 9번 데디글로리의 선전을 가장 먼저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데디글로리가 직전 경주 출전했던 그 경주는 루키스테이크스 경주였죠. 2세마 정말 짱짱한 2세마들 대상경주급으로 모아놨었던 편성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데디글로리가 직전 경주에는 아쉽게 2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만 흐름 빠른 에이스에서 추임력을 보여주고 이번에는 힘이 더 붙어서 출전하고 있는 만큼 앞선의 선행 누가 나가든 자신만의 레이스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기대치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흐름이 느려진다 그러면은 낙승이 예상이 되는 거고요. 빠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입상권 한 자리는 지켜줄 수 있는 말 9번 데디글로리가 되겠고요. 가장 강력한 선행 상대는 2번 다문 엔젤 보고 있습니다. 1300m에서 직전 경주에는 한번 주저앉았습니다만 선행을 나갔을 때의 걸음은 훨씬 더 매력이 있고 최근 들어서는 따라가면서도 안정적인 걸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경험해본 거리라고 한다면 다시 재도전 가치 있다 판단이 들고요. 3번 스마티 아델과 5번 스마일 거래 선행 강공 작전까지 기대를 가져보는 김지영의 방송 추천 6경주였습니다. 네, 김지영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사실 경주에서 김지영 위원께서 설명을 해주신 부분 굉장히 저 역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100% 거의 마번조차도 사실 일치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해주신 4마리를 제외하고 그나마 이 빈틈을 노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말이 한 마리가 있어서 그 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4번 모드드림이라는 말입니다. 뭐 어쨌든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 자체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판단이고 비록 2착 승급에 아쉬움을 남기긴 했지만 하지만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엔 2착 승급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심한 전개가 꼬인 부분을 극복했다는 부분 사실 정상 전개라면 여유 있는 우승을 했을 거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에서 만약에 앞선에서 김정우 의원께서 중심으로 강조해 주신 9번 데드글로리를 제외하고 빈틈이 만약에 생긴다면 4번 모드드림이 선의권에서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라는 판단인데 4번 모드드림의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4번 모드드림은 데뷔전 자체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었기 때문에 직전에 인기 1위였었던 것이 너무너무 당연했다라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2등 지켜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승급전이 됐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직전보다는 컨디션 자체가 좋다라고 평가는 저는 못 내리겠습니다. 오히려 기운이 좀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거리가 늘어났을 때 이 말이 직전에야 초반에 꼬였던 전개를 추입으로 풀어낼 수 있을 만큼 단거리에서 스피드를 과시할 수 있었던 전력이라고 하지만 늘어난 거리에서도 그 걸음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아직은 어리지 않나. 조금은 더 힘이 차봐야 되지 않나.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정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전 2세 루키 스테이크스에서 선전한 데디 글로리가 입상에 실패한다는 건 저로서도 상상하기 힘든 그런 편성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압축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평가를 하고 저는 이제 안말경주이기 때문에 그 말씀 주신 마필들 내에서 끝나야 되는 것은 맞지만 여기서 변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편성에서 강급되어 있는 이 2두의 마필이 좀 눈에 띈다고 평가를 해요. 바깥쪽에 있는 10번마 바리메 캠프하고 11번 슈퍼라이트닝이 될 텐데 슈퍼라이트닝 전개에 민감한 마필이니까 배제한다 치더라도 10번 바리메 캠프 같은 경우에도 4등급에서 강급된 이후부터 꾸준하게 다시 한번 적응력을 펼쳐주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유일하게 흐름을 예전만큼의 스피드감은 아닐지라도 선입 흐름을 따라가면서 근성을 발휘하고 있고 무엇보다 훈련시 성과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여기서 복병으로는 10번 바리메 캠프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복병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죠. 다만 우리가 이제 실전에 딱 들어가 있을 때 과연 이 말까지 추천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고민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이 특징이 없어요. 항상 똑같이 자기 걸음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 기록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얼마만큼 결정타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당일 예시장 상태가 정말 너무 휘황찬란하게 번쩍거리지 않는 이상은 추천드리기가 애매해서 복병임을 인정하면서도 차마 여기서는 추천드리지 못했다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6경주는요. 그야말로 능력 우위에 중심권의 마필이 우뚝 서 있는 듯합니다. 바로 9번 데디 글로리죠. 자, 백동일 의원이 이런 표현까지 해주셨는데 이 편성에서 루키 스테이크스에서 입상한 말이 이 편성에서 입상 못하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죠. 편성상 한 수 위를 인정해야 되는 9번 데디 글로리를 중심으로 이 도전권들 압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연 어떤 말로 압축을 해드리고 힘을 실어드릴지 붙어서 이길 경주 김지영 위원의 방송 추천 서울 6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고요. 경주거리 1700m, 국산 3등급 9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7경주는 후반부 11경주와 분할이 된 편성입니다. 자, 9두 출전. 작년도 과천벌 최강의 2세마가 출전하고 있는 형국이죠. 이제 3세로 접어들었고 이 코너 4개짜리 1700m 첫 도전인데 뭐 충분히 제 기량을 발휘할 듯한데 이 도전권들은 또 어떤 마필들이 있을지 자, 그 내용 모두 종합해서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7경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1700m 3등급으로 치러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 마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네요. 바로 대한마죠. 이세마 시절 안말입니다. 그리고 또 국산 안말이 이 정도의 잠재력을 보인 말이 과연 최근에 있었는가를 타진해 봤을 때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네요. 대한마는 앞으로의 기대치, 올해가 정말 기대가 되는 마필이기도 하죠. 5번의 경주를 떼서 모두 입상을 거뒀습니다. 한 번의 입상 실패는 실격 처리. 그때 당시 전개가 밀렸었고 모란을 맞고 뛰는 그 불리했던 전개를 극복하면서 우승권의 걸음을 보여줬던 대한마는 아직까지도 인상이 깊게 남고 있고 10월 달에 뭐 도끼블레드를 이겼던 근성과 직전에 브루더스컵에서 킹삭스를 마지막에 잡으려고 했었던 그 근성까지 대한마는 아직은 한계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코너 4개짜리를 첫 도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상대들 자체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내측에서 최적 선입작전을 펼칠 수 있는 이번 대한마 충분한 휴식, 가벼운 모습. 이번 경주에서는 대한마의 잠재력을 좀 더 믿고 강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후착 도전권에서는 바깥쪽에 포진되어 있는 6번마 예스 유캔 그리고 9번마 히비키
안쪽에는 1번 볼드 샤이닝은 우선 주목하고 있습니다. 6번의 예스유캔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 자체에서는 좀 끌릴 만큼 스피드감이 좋았던 전력인데 이제 중거리를 만나서 차분하게 뭐 추입 전개도 해보고 선입 전개를 펼쳐주면서 끈끈하게 걸음을 지켜내고 있죠. 직전 경주도 발주시 약간 충돌 피해가 있었었는데 흐름을 끝까지 잘 따라가면서 마지막까지 걸음을 지켜냈어요. 결정력이 크지 않다 보니까 편성에 좀 유불리를 좀 따져야겠습니다만 상당히 만만해진 만큼 조금 예스유캔의 선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깥쪽 9번만 히비키도 타이밍이 정말 좋아졌죠. 도입 당시보다는 좀 잠재력을 뽑아내지를 못하고 있고 몰에 대한 수능도가 안 좋았던 그 부분 자체는 이제 서서히 좋아지고 있는 반면 11월 달에 이제 예전에 이제 구저렴과 자상이 좋아지면서 보았던 그 주폭 자체 직전은 정말 전개가 안 좋았어요. 발주를 받고 나서 뭐 11일 경주는 차분하게 외선에서 뽑아내면서 전력을 보였더라면 직전은 경주 내측에서 아예 갇혀버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바깥쪽을 빼지를 못해서 아쉬웠었는데 이번엔 자유롭게 전개해 줄 겁니다. 그러면 히비키의 기본 전력 그리고 안쪽 1번마 볼드샹이라는 마필 자체도 승급 이의 빠른 페이스를 만나서 계속 아쉽게 좀 경주 운영을 좀 실패를 하고 있는데 1700거리라면 오히려 인코스에서 최적 선임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힘한 배를 해나갈 수 있는 1번 볼드샤이닝도 훈련 성과가 상당히 눈에 띄는 만큼 이번 경주 가치 있게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주까지는 믿을 마필이 있죠. 2번마 대한마 어떤 전개라도 이번 편성은 믿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마의 후착이 누가 될지 이 안에서도 강한 압축 들이면서 최선의 승리 약속 드릴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송 추천 경주니만큼 좋은 결과 있길 기원하고 개인적으로 이번 편성에서 중심마로 언급해 주신 이번 대한마 그 다음에 또 예스유캔의 가능성 저 역시 완전히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말 한 마리 좀 질문을 드리자면 5번 썸씽 미스터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편성은 이번 대한마가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모두 다 인정하는 지금 상황이라는 판단입니다. 안토니우 기수. 근데 5번 썸씽 미스터리가 사실 4등급에서도 만만치 않은 상대로 선추입 전개로 굉장히 직선의 추진력을 발휘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는 단순히 선행을 꼭 나서야지만 되는 말이 아니라는 판단인데 최근에는 선행을 나설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강하게 선행을 밀고 나갔다가 자꾸 압박당하고 무너지고 직전 경주에도 KM블루의 지속적인 압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편성에서 대한마가 선행을 나설 때 앞선에 그렇게 빠른 말 없는 만큼 차분한 선입 전개라면 또 의외의 모습으로 버틸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판단인데 5번 썸씽 미스터리의 가능성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나요? 편성을 보는 눈이? 좀 썸씽 미스터리가 여기서 선행 안 가서 따라가서 된다라는 상상은 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오히려 대한마를 넘어서는 선행을 분명히 가려고 시도를 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대한마도 무리하게 그 마필과 싸우면서 경합하면서 나설 이유도 없고 그 마필의 흐름에 따라서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 경주도 어찌됐든 선행을 나설 확률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따라가는 전개로서는 뭐 예스유캔도 빠르고 안쪽에 있는 볼드시앙이나 만복한과의 그 경합에서 이겨낼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5번 썸씽 미스터리가 정말 편하게 선행을 나선다라면 주로의 영향을 판단했을 때 좀 이변 가치를 타진해 봐야겠지만 지금의 구도로서는 대한마의 압박을 버텨내면서 입상 자체는 여타의 마필들의 지금 변화가 좀 우수한 모습이라서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두 분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 백동희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응원 열심히 해보겠는데 정말 되게 저는 쉬운 경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대한마가 딱 중심축에 잡혀있는 경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인데 생각해보니까 이 점은 의문이 들어요. 질문 드려볼게요. 유일한 앞말입니다. 제가 2주 전인가요? 싱싱메리 추천드렸다가 유일한 앞말 무너지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짧게 여쭤볼게요. 다르죠. 그때 싱싱메리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거는 압박 받는 경합에서의 근성 자체는 좀 검증이 필요하지만 대한마는 이미 근성 자체의 부분에서 입증을 받았잖아요. 지지 않는 그 근성은 이 말이 정말 앞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보여줬던 모습이라서 여기서 대한마가 저는 이 잠재력이 무너질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대한마의 잠재력을 저는 확신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동희 의원이 워낙 대한말 좋아하시니까 준비했으리라고 보고요. 본격적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썸씽 미스터리가 뭐 선행을 일단 나간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최성준 의원은 3번 만복한 때문이라도 따라가는 게 더 나을 거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3번 만복한 질문 드릴게요. 이 말이 충분히 앞선에서 모래를 안 맞고 뛰어준다라고 한다면 1700m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 말이라는 판단입니다. 직전보다는 조금 더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3번 만복한에 대한 평가는 왜 안 해주시고 자꾸 따라가는 말만
추천을 해주시는지. 대한마보다 앞에 있어야 유리하지 않을까요? 좀 만복한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좀 많이 겹친다라고 평가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썸씽 미스터리가 참고 따라갈 이유는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만복한과 분명히 경합을 읽어 나갈 수밖에 없다 평가를 합니다. 물론 1700에서 입상 경험은 있어요. 골절 이전에 좋은 모습 보여준 바 있는데 최근의 연투 능력 자체는 어찌됐든 4등급에서의 경주 운영이었고 레이스 주도권을 쉽게 가져갈 수 없는 이번 경주에서 매번 여력감을 보이지 않는 만복한이 승급전 바로 입상을 거두기에는 편승의 흐름과 상대들이 좀 강해 보여서 저는 한 번쯤의 검증이 필요한 전력을 판단합니다. 네, 올해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이번 대완마. 이번 1700m 첫 도전도 너끈히 극복해낼 능력마로 보입니다. 올해 3세 대상경주 행보 상당히 기대치가 있어요. 이 도전권들 은근 난해하게 보고 있습니다. 강축의 후착잡기 성격의 경주이긴 한데 앞선 선두 선입권이 은근히 상당히 뭉쳐서 레이스가 진행될 그런 레이스로 평가가 되는데 그렇다면 단촐한 편성에 자 초반 어차피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 후미에 처지겠습니다만 막판에 한번 올려붙일 뒷선에서 올라오는 말 한두가 있잖아요. 바로 7번 샤르니 힐링입니다. 최근에 두 번의 경주 모두 1800, 1700m 강한 상대였어요. 자 초반 스피드가 상당히 좀 저조한 마필 유형이긴 한데 2등급에 3등급으로 강급도 되었고 그래서 은근히 최근에 그래도 막판에 직선에서 올려붙이는 걸음에 여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옥성 기수가 직기 전에 11월 25일 날 창고 후미 인코스에서 막판 올려붙이며 3차까지 했던 말. 분명 그 2선이 무뎌질 때 막판에 올려붙일 날카로운 추임마가 이 7번 샤르니 힐링으로 보이는데 백동일위원 7번 샤르니 힐링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여기서 그 말씀드린 마필들 중에서 이 편성을 만약에 깨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 역시도 샤르니 힐링은 조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어찌됐든 이번 경주가요. 별정 비형 방식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가장 높은 레이팅을 가지고 있는 샤르니 힐링이 57이지만 안말인 안쪽에 있는 대한마를 제외하고 같은 추임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과는 부중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직전 샤르니 힐링 같은 경우에도 후미권에서 타다가 코너에서 진입 시 약간 진로가 막혔던 부분이 분명히 이 마필에게 악재가 됐던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이 마필도 타이밍을 재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게 평가합니다. 7번 샤르니 힐링 같은 경우에 저 5번째 마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당일 상태 조건을 좀 파악한 후에 말씀드려야 된다고 맞다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샤르니 힐링도 이번 경주에서 충분히 가시권의 마필로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김옥성 기수도 추임마를 잘 타는 기수입니다. 네, 7경주는요. 그야말로 능력 우위의 중심권의 마필이 있죠. 2번 대완마를 중심으로 백동의리원은 방송 추천 경주 진행해 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압축이 필요하죠. 압축에 강한 백동의리원의 방송 추천 7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성진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9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능력 상승세가 가파른 5등급 마필들 대거 출전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전반적으로 입상 도전 가능한 마필들 여러 눈에 띄는 접전 구도로 예측이 되는데요. 자, 이 어려운 구도의 9경주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9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경주 양상이 매우 명확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경주 양상에 어울리는 말들만 가려내서 압축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방송 추천 경주로 선정했습니다. 우선 이번 경주 편성상 가장 유리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중심마로 강조드릴 말 바로 6번 베스트 라인입니다. 직전 경주 이후에 골마겸, 그 다음에 왼쪽 다리의 파행 등 때문에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1월 달부터 훈련을 재개했는데 공백에도 불구하고 컨디션은 매우 양호하고 오히려 더욱 성장한 주행 모습 보여준다라는 판단입니다. 게이트 이탈 자체는 썩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중속이 매우 좋습니다. 여기에 직선 추행력까지 갖춘 스피드가 매우 탁월한 말로 판단됩니다. 이번 경주에서 앞선 보내주고 선입전개에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직선에서 가장 좋은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중심마로서 손색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말들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중에서 특급 기수의 게이트 2점까지 얻은 1번 개나리송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뷔전 한 번만 뛰어봤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능력 가늠은 좀 힘들지만 다만 잠재력이 매우 좋은 말로 판단되고 주행 심사에서는 사실 고착성 늑발의 모습을 보였지만 교정된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직전 데뷔전에서는 추진을 사실 출발부터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우 빠른 초반 스피드를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매우 그 부분이 고무적이다. 이번 편성에서도 안쪽에 갇히면 위험해질 수 있지만 직전 데뷔전에 보여준 초반 스피드라면 선행 나서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앞선 버티기 가능하다. 강력한 도전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선행 나서서 우승을 거둘 만큼 초반 스피드도 있지만 10월 달에 선행으로 무너진 이후에 의도적 선입전개를 구사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창성 로키라는 말입니다.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안토니오 기수가 최근엔 선입전개를 의도적으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전 경주는 출발을 실패해서 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엔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도 차분한 선출입전개라면 올라올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잠재력 최강의 6번 베스트라인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압축 적중을 노리면서 동시에 복병까지 조합해서 최선의 결과를 기대해보는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좀 질문 드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네요. 6번만 베스트라인 저희도 앞으로의 잠재력을 좀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뭐 좋게 판단하는 건 저희도 좋습니다. 근데 악재가 너무 많지 않나요? 뭐 승급전이기도 하고 거리도 늘기도 했고 골마개무로 주기가 늘어지기도 했고 상대의 흐름 자체에서 조금 한 번쯤은 중심보다는 후차권에서의 노림수를 좀 가져가는 것이 적합해 보이는데 중심으로서의 불안감은 좀 있다라고 평가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뭐 이번 편성에서 100% 무조건 된다라고 말씀드릴 정도의 능력을 이미 검증받은 말은 사실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아직 잠재력이 좋은 어린 말들의 어떤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가려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6번 베스트라인이 이번 편성에서 가장 중심마로서 가치가 있다라는 자격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어쨌든 6번 베스트라인이 데뷔전에서 보여준 모습, 직전 경주에서 보여준 모습은 전개가 사실 좋지 않았음에도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보여줬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강점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경주도 앞선 보내주고 최적 선입전개 구사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마필은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외곽 11번마 라운돌풍이란 전력이에요. 최근에 이제 다소 늦었던 추입에서 좀 아쉬웠던 반면 빠른 페이스를 꾸준하게 띄워주면서 한 템포 빠른 추입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11월 달의 경주도 그랬었고 직전 경주도 선두권이 굉장히 빡빡하게 운영되는 모습이었는데 외선 불리한 전개를 펼치면서도 걸음을 계속 남겨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정감을 충분히 찾아간다는 판단이고 사실상 상대만 따져본다면 이번 편성에서 그렇게 강한 상대들은 몇도 없다고 봐요. 11번 라운돌풍이 최근 꾸준함은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구도를 만났다고 평가하는데 11번 라운돌풍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만큼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백동일 위원께서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전개가 좋지 않았음에도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더더욱 높이 평가할 만한데 문제는 이번 경주 또다시 외곽 게이트에 외곽 전개가 불가피하다라는 점입니다. 이번 편성에서 어차피 이 11번 라운드풍이 자리 잡고 중후미권에서 추입하는 말로 판단이 안 되고 앞선 선위권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차피 외곽 전개가 또다시 불가피한데 이런 명확한 어떤 전개 불리함을 안고 있는 말을 강하게 추천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이 전개 불리함을 과연 극복해낼 수 있을지 검증의 무대가 또다시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성준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열심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실 이번 경주가 너무 어려워서 아까도 함께 같이 방송 준비를 하면서 도대체 최 위원 왜 이거를 방송 추천을 정했어? 라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나왔던 말이 6번 베스트라인이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응원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1300m이기 때문에 올해 1300m 입상 경험이 있는 말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10번 급행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지금 하위 등급에서도 2위로 승급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저평가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힘이 덜 찼을 때였어요. 이 말이 갖고 있는 전력의 한 50% 정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제법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 시점에 이르기 시작했고 직전보다 확실하게 힘이 많이 붙었어요. 거리 경험도 있고 거리 입상 경험도 있고 가장 안정적인 말은 10번 급행마가 아닐까요? 레이팅에서도 자유롭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10번 급행마도 사실 뭐 아직 잠재력이 있는 어린 말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앞으로 더 보여줄 걸음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10번 급행마가 예전에 1000m에서 출발을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올라오는 전개를 했는데 이 말은 어쨌든 앞선 선입권에서 전개를 하는 말로 판단하고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급행마가 뛰어왔던 앞선 어떤 전개, 이 편성 중에서 이번 편성이 가장 좀 난이도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1번 개나리송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데뷔전에서 초반에 거의 추진을 하지 않고도 빠릿한 스피드를 보여줬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잠재력이 훨씬 더 나올 말로 판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스피드가 좋은 1번 개나리송이 이끄는 이 경주 흐름, 10번 급행마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경주 흐름일 거라고 판단하는 만큼 10번 급행마는 조금 더 변화가 포착된 뒤에 추천을 드릴 말로 판단합니다. 네, 아주 최성준 의원 신념이 확고합니다. 이 구경주 상당히 어려운 편성으로 평가를 했는데 어느 정도 명확하게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 중심은 6번 벨트 라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데뷔전에서 초반 전개 방해받고 처짐에도 재차 근성을 보이며 입상했던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그런 부분으로 다가오는 듯합니다. 최근 2연투 6번 베스트 라인 승급전에서도 충분히 기대치 있어 보입니다. 자, 선입권 전력들보다는 그래도 경마는 추입이죠. 7번 건설 여쭤볼게요. 물론 직전에 이제 우승할 때는 앞선이 와르르 무너지고 추입으로 입상을 했고 직전 경주는 스팟 타이밍이 늦었을 뿐이지 역시 계속해서 종반 끝걸음에 여력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주행 중 고개가 높은 단점은 여전히 포착은 됩니다만 은근히 이번 경주 선두 선입권이 촘촘하게 흘러갈 레이스로 보입니다. 자리 잘 잡고 타이밍만 한 박자 빠르게 간다라면은 이 추입 능력에 있어서는 절대 뒤처지지 않는 7번 곤설이 되겠는데 최성진이 연주 7번 곤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7번 곤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번 편성에서 결국엔 추입해서 올라온다면 7 곤설이나 제가 복병으로 언급드린 9번 섀도우먼인데 7번 곤설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전개가 심하게 꼬였습니다. 분명히 최근에 컨디션이 올라왔다라는 판단이고 12월 8일 경주도 그렇기 때문에 우승을 거뒀습니다. 우연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직전 경주도 전개가 어느 정도만 풀려줬다라면 좋은 모습 보여줬을 거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번 경주도 현장 상태까지 확인해서 7번 곤설과 9번 섀도우먼이 잘 구별을 해야 될 경주로 판단합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구경주는요. 자, 확고부동한 중심권의 마필 신념이 있습니다. 6번 베스트 라인을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은근히 당일 이제 전광판이 어지럽게 형성이 될 텐데요. 어려운 구도 속에 명확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구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역시 구경주에 이어서 상당히 혼전도가 높은 경주로 평가되는 10경주가 되겠습니다. 최근 능력 상승세에 4등급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고요. 비록 최근에 착순권 언저리만 맴돌고 있는 말이지만 이번에 뚜렷하게 실전 변화에 기대치를 가져볼 말도 여럿 눈에 띕니다. 전반적으로 입상 도전마들이 혼재한 접전 레이스 10경주는요.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10경주는 제가 정리드리겠습니다. 풀게이트 접전 구도에서 이제 나름대로 기본기를 보여주고 있는 전력들, 좀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전력들도 기본 주폭이 있기 때문에 편성 자체에 대한 평가와 마필 개개인의 능력도 꼼꼼한 비교 분석이 좀 중요하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는 구도입니다. 쉽게 보면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경주고 어렵게 보면 한없이 어렵게 느껴지는 경주가 오늘의 10경주였는데요. 저는 어찌됐든 이번 경주까지는 레이스 주도권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이 마필은 편성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바로 외곽에 있는 11번마 대군제패라는 전력이죠. 주행심사에서도 물론 가능성을 보였지만 데뷔전 최외곽 분리했던 게이트에서도 빠르게 선두권에 가담을 하면서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입상을 거뒀었고요. 직전 1300m에서도 가볍게 이탈을 보이면서 몰지 않았어요. 초반에 가볍게 마필 흐름대로 보면서 옆에 누가 튀어나오나 마필 각각을 확인하면서
차분하게 2선에 가담을 시켰고요. 직선 구간에서는 뭐 스피드 위너는 워낙에 주폭이 좋은 마필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여타의 마필들에게 허용하지 않으면서 좋은 주폭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지금 외곽에 있는 것이 훨씬 좀 유리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사실상 이번 경주가 안쪽에서 선두권 스피드가 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은 거의 없어요. 바로 옆에 붙어있는 싶으면 리치마인 정도인데 거리 부담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한두 보내놓고 간다 할지라도 원한 자리 선점 그리고 여전히 가벼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 11번 대군제패는 전개를 다시 한번 풀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좀 더 강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착 도전권에서는 안쪽에는 1번마 월드스타크, 5번마 인천스피드, 중간권에 위치하고 있는 7번마 위즈레이나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1번 월드스타크는 정말 이제는 입상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좀 고민이 됩니다. 매번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마필이에요. 매번 될 듯 말 듯 아쉬움을 남기면서 빨랐던 페이스를 잘 견뎌냈었고 11월 달도 오 잘 뛰네라고 생각을 했었고 직전 경주는 놀랄 만큼 잘 뛴다라고 생각을 했던 마필이 저는 월드스타크였어요. 당시 이제 베네딕트란 마필을 높게 평가했는데 베네딕트란 마필이 뭐 걸음은 좋았습니다만 거의 힘겹게 잡아낼 만큼 전기가 좋았다 할지라도 월드스타크의 기본적인 탄력감의 변화는 상당히 우세해졌던 만큼 코스 이점 받은 이번 경주에서 최선의 말벌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5번만 인천스피드라는 마필 자체는 이제 3전 만에 좀 걸음의 변화가 확실히 좀 느껴지는 모습이었어요. 예측으로 살짝 기대면서 발주를 받아서 아쉽긴 했지만 선입권 이후에 코너 외선을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엉크로와 피닉스울프 여러 동의 마필 그 굉장히 빨랐던 페이스를 잘 견뎌내면서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감량 조건도 좀 한몫을 할 것 같고요. 7번만 위즈레이나도 이제 패치럴 여파 이후에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40조에서 이제 11조로 1월달에 이적을 했습니다. 이적하고 나서의 첫 출전이긴 합니다만 계속 주폭을 남겨주고 있는 가운데 직전 이마필 역시도 기대면서 발주를 받아서 취입 타이밍이 완벽하게 늦었을 뿐 충분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7번 위즈레이나의 적응력도 가치 있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까지는 다시 한번 레이스 주도권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외곽 11번마 대군제패를 강조드리면서 당일 조건에 맞는 마필 이 안에서도 확실한 정리를 가져갈 오늘의 10경주입니다. 네, 백등유 위원의 시원시원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쾌하네요. 뭐 11번 대군제패 강조해 주시는 부분 저 역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1번 월드스타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스피드의 변화 그리고 여기에 거의 비슷한 케이스가 이제 4번 인천 치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2번 킹 메신저 가능성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킹 메신저가 2주 만에 빠르게 출전을 하고 있죠. 직전 경주는 본인이 우승으로 승급을 하기에는 편성 강도가 너무 셌습니다. 메디치 글로리를 이겨낼 수 없었던 스피드였다라고 봤을 때 썬스타트한테 오히려 자리를 내주고 본인이 3등을 한 게 레이팅 관리 차원에서는 훨씬 더 영리한 작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훨씬 더 유리해진 거죠. 일부러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이번 킹 메신저가 그만큼 현 등급 4등급에서는 어느 편성에서는 경쟁을 보여줄 수 있다는 판단이고 흐름 자체가 빠르기는 해도 한 마리가 확 끌어내는 흐름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킹 메신저의 혼전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효정 기수인데. 김혜준 기술을 왜 강조해 주실 건지. 아무튼 킹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직전의 경주에서 이제 선스타트를 이제 최대 복병으로 판단을 했지만 추천을 못 드렸고 당시 3위를 했던 킹 메신저와 이제 골든 다이얼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골든 다이얼은 초반에 발주가 늦어버렸죠. 늦바람에서 망쳐버렸었는데 전개 정말 잘 풀었습니다. 선입권에서 꾸준하게 운수를 하면서 중간권에서 잘 풀어내는 주폭을 보였는데 바깥쪽에서 좀 쳐져 있었던 선스타한테 걸음을 잡혀버렸단 말이에요. 결국 이번 경주가 뭐 난타전이 구도가 흘러갈 수는 있어도 킹 메신저는 어찌됐든 지금 외산마랑 붙어야 하는 국산 마필인 것도 사실이고 초정석 스피드가 빠르지 않은 마필인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직전 그 전개 풀었던 잘 풀었던 경주 운영에서도 실패했던 이번의 경주라면 김혜정 기술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상대들을 편성이 좀 더 강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이번 경주도 동일한 부분이 많습니다. 11번 대군제패 저 역시 앞선에서 가장 경쟁력 높은 말로 인정하고 있고 여기에 7번 리즈네이나 같은 경우는 선입전개 후에 뒷심 매우 살아난 모습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될 말로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주 직전 경주에 백동희 위원께서 매우 강조해 주셨던 말로 기억나는데 10번 리치마인도 충분히 초반 스피드 좋은 말이기 때문에 안쪽에 빠른 말 없다라고 백동희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경주에서 충분히 선행 나서서 버티기를 노릴 수 있는 말로 판단하는 만큼 10번 리치마인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편성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말 4번 인천치프입니다. 이 4번 인천치프 같은 경우는 이미 11월 25일 경주에서
데뷔전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막판에 따라가면서도 직선에서 뒷심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 다만 조금 전개가 최적 전개는 아니었다는 아쉬움이 있었고 또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좀 외곽 전개를 했습니다. 전개 꼬인 만큼 대군 제페한테 졌다라는 저는 판단을 갖고 있고 이번 경주 게이트 내려온 만큼 최적 전개라면 오히려 10번 리치마인 때문에 선행이 불확실한 11번 대군 제페 충분히 이길 수도 있다라는 판단인데 인천 치프 가능성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가능성은 있죠. 뭐 리치마인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전에 무조건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심이었는데 딱 한 가지 단점은 리치마인은 1000m 이상의 입상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1300m 자체에서는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4번 인천치프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장구 변화를 통해서 또 안장 교체를 다시 한번 문세영 기술을 기승을 하면서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은 맞는데 결국 두 번의 경주에서 여력감 자체가 크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당일 마필의 상태까지 좀 체킹이 필요한 전력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울수록 좀 단순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최근에 계속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너끈히 극복해내고 있는 11번 대군 제페는 이번에도 다시금 외곽 게이트지만 뭐 전개도 선두 선입권에서 풀어가 나갈 수 있고 상승세 당연히 이어갈 11번 대군 제페는 저 중심권의 마필 동의하는 바이고요. 1번 월드스타크 직전 통원의 코차 석패의 아쉬움 이번에 코스 이점도 있고 만회할 듯하네요. 4번 인천치프는 망사가면 쉬웠고 여기 12번 지절 괴물이 있습니다. 데뷔전은 혼합 2세마 경주 최강의 편성에서 어쩔 수 없는 졸전이었고 자 직전 경주는 경주로 입장 중 기수 낙마로 뛰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직전에 프리모 금아우니티 편성에 충분히 입상을 했을 수도 있는 그런 마필 평가를 했는데 마필 상태는 뭐 크게 문제 없어 보여요. 성장세의 마필 12번 지절 괴물 백동일위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가장 무섭죠. 여기서 가장 무섭다라고 평가해야겠죠. 어떻게 탈지를 모르겠어요. 모래 안 맞고 타는 게 맞기 때문에 외곽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편성을 아예 갈아엎을 수 있다라면 지젤 괴물밖에는 저는 없다고 평가를 하는데 1300m 이제 이 도전에서 한 번에 한 번 이 모든 것을 갈아엎을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5번째 마필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젤 괴물 훈련 상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당일 같이 좀 꼼꼼하게 체크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식병주는요. 최근에 연투의 상승세 다시금 이어나갈 11번 대군 제패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m 국산 3등급 9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1경주는 7경주와 분할된 편성입니다. 자, 후반부 승리를 위한 마지막 방점을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두 편성 일단 1번 탑라킹이 눈에 띄네요. 경주 여건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게이트도 안쪽 들어왔고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선행은 4번 스피드 이지칸으로 보이는데 직전에 1번 탑라킹은 자 흐름 빠른 이 1700m 레이스 자리 잡는 과정에서 내측에서 약간의 경합을 했고 원하는 레이스를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단순한 편성의 4번 스피드 이지칸이 선행이고 내선 인코스에서 가장 효율적인 레이스 운영이 가능하기에 1번 탑라킹 이번 경주 중심권의 마필 강조 드려보겠습니다. 4번 스피드 이즈칸이 자 작년 8월과 9월에 1700m 2연속 입상의 상승세를 이어나가다가 최근에 연달아 착승권의 아쉬움. 직전 경주는 외곽에서 적극적으로 선두 선입 작전을 펼쳤습니다만 막판에 박빙의 승부에서 아쉽게도 3착을 했어요. 한데 이번에 경주거리 1700m로 내려왔고요. 여기서는 가장 빠른 선행마로 보입니다.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할 4번 스피드 이즈칸이 되겠고요. 자, 3번 칼리오페가 이 코너 4개짜리 1700m 첫 도전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착승권의 아쉬움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상태감과 또한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오히려 코너 4개짜리에서 충분히 좀 더 보여줄 능력이 있는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게이트 안쪽 내선 인코스 최적 전개 3번 칼리오페고요. 여기 9번 승리사랑이 최근에 연달아 역시 착승권의 아쉬움이 있고 끝걸음에 여력을 남기고 있는데 11월 경주는 뒤측선 무빙 작전이 무리가 된 듯 무너졌고 직전에는 자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후미에 있었고 직선의 스퍼트 시에
전방 150m 지점에서 주행 방해를 당했습니다. 주춤, 재차 근성을 보였는데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최외곽 게이트이고 선두권이 몰락돼 막판에 한 발 충분히 몰아붙일 9번 승리사랑의 역습까지 가능한 편성으로 봅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11 경주는요. 코스 2점의 내선 최적의 전개로 효율적인 전개 운영이 가능한 1번 탑락킹을 중심으로 도전권 당일 정확하게 압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 좋은 결과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마필 안에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 마필을 왜 말씀 안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직전 출전할 때도 함께 호흡하면서 같이 추천했던 마필이고 좋은 결과 냈었던 이범아 햇사랑자죠. 선입 가능성 2주 만에 나왔지만 MC도 그랬었고 제이씨도 그랬었고 좋은 결과 낼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말씀드렸던 마필인데다가 1번 탑락킹 칼리오페 스피드 이직한이라는 마필이 다 자리 선점 여부에 따라서 불리함은 분명히 가져가지만 올해 햇사랑자는 내측에서 최적 선임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승급전이라도 이번 경주에서 좀 가치 있다 평가하는데 이 마필을 왜 말씀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 외연을 넓히면은 이제 환수 가치가 좀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그 우려 때문에 이제 5번째로 내려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인 비교를 했을 때 현 등급에서 그래도 강한 상대 구도 속에서 전력을 다져왔고 최근에 비록 입상을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경주 여건이 좋아진 말들의 입상 가능성을 높게 보기 때문에 승급전 나서고는 2번 햇사랑자 주기도 좀 길어졌고 이번 경주는 한 번쯤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평가합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저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탑락킹과 스피드스칸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 없습니다. 저도 뭐 1700m 장거리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말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3번 칼리오페는 57kg인데 괜찮을런지 우선 걱정이 돼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저는 6번 지상비행 여쭤볼게요. 선행마죠, 지상비행. 따라가도 되는 선행마예요. 앞에 갈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지금 1번 탑락킹 역시 최근에 계속해서 따라가는 선입으로다가 완전히 자리를 잡은 모습이고요. 4번 스피드 이스칸이 오히려 앞선 공략을 하기 위해서 나설 것인데 빈틈은 6번 지상비행이 노려볼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6번 지상비행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외곽 불리함 여건으로 초반 전개를 앞선에서 끌어내지 못해서 졸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경주 단순한 편성에 김지영 의원 말씀대로 초반 전개를 적극적으로 또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선두 선입권에서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 나간다라는 조건이 성사가 된다라면은 6번 지상비행도 충분한 복병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MC께서 언급해주신 이번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를 기원하면서 개인적으로 한 가지 좀 의문사항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쪽에는 1번 탑락킹도 빠르고 4번 스피드 이직한도 빠르지만 결국엔 이번 편성에서 그래도 초반 스피드 가장 빠른 말은 3번 칼리오페라는 판단이고 1700m인 만큼 문세영 기수라면 선행 나서서 그때부터 자기 페이스로 경주를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인데 그렇게 되면 3번 칼리오페가 선행 나서는 경우엔 가장 어떻게 보면 버틸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하나의 이제 조건, 단서 조항이 붙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3번 칼리오페의 선행보다는 그래도 코너 4개짜리에서 선두 장악 능력을 충분히 선보였던 4번 이 스피드 이직한의 선행 강공 작전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아무래도 코너 4개짜리 첫 도전에 나서는 3번 칼리오페의 코너링을 얼마만큼 잘 풀어내느냐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코너 4개짜리 첫 도전에 나서는 마필을 높게 평가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1번 탑락킹의 4번 스피드 이직한 일단 두 마필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 드리고 싶은 그 형국이 되겠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11경주는요. 코스 안쪽 전개도 잘 풀릴 겁니다. 1번 탑락킹을 중심으로 도전권 당일 최강의 환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2000m 혼합 1등급 14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경마의 하이라이트죠. 2000m 장거리 1등급 레이스입니다. 풀게이트 편성. 직전에 이제 그랑프리 출전했던 말도 몇 눈에 띄고 어느 정도 능력마들의 윤곽은 드러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말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할지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후반부 1등급 2000m 구도입니다. 14마리 풀게이트 접전 상당히 좀 어지러울 수 있지만 사실상 면밀히 따져보면 능력 우위의 마필들이 좀 드러나 있다는 판단이에요. 안쪽에 있는 1번만 문학지프가 그 중심이 되어야겠죠. 어렸을 때부터의 잠재력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컴마인에서의 3위도 좋지만 직전 그랑프리에서의 6위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선입가담 이후 흐름에 좀 너무 빨리 끌려다니지 않을까 싶었지만 직선에서 다시 한번 재차 탄력을 보일 만큼 여유감을 보였던 전력이라서 지금 레이팅 114에 포진되고 있는 이번 샴로커와 바깥쪽에 있는 11월 신조대합이 포진되어 있는 터라서 레이팅도 낮아진, 아니 부중 자체도 낮아진 문학지프로서는 이번 경주 2000m 최적의 조건은 반드시 읽어줄 필요가 있다, 강조드릴 필요가 있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후차권 외곽 14번마 토스코 노바켓 우선 강조드립니다. 이 마필도 최고의 마필이 된다라기보다는 1등급 자체에서 꾸준함을 가지고 있는 전력이죠. 상대 마필 문학지프를 제외하곤 지금 현등급의 1등급에서는 아직은 기복을 보이는 전력들이 많은 데다가 상대 마필 부중 자체 요건에서도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기 때문에 게이트의 유불리는 상관없이 전기를 풀어내고 있는 14번 토스코 노바켓 우선 강조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쪽에 있는 이번 샴로커는 여전히 보여줄 거는 분명합니다. 우선 마필 자체가 휴양 이후에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전력을 살아나고 있는 데다가 최근 두 번의 경기를 통해서 완벽하게 걸음은 분명히 살아났죠. 58.5 부중 무겁긴 합니다. 하지만 샴로커의 최대 한계 부중은 59까지예요. 다행스럽게도 그 부중까지는 근처에 넘어서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폭을 보여주고 있는 샴로커의 마지막 한발 가능성 열어두실 필요가 있고요. 13번은 이스트 팔러스라는 마필 자체가 승급전을 치르고는 있지만 2000m 자체에서 입상 경력이 충분히 있어요. 지금 2등급 자체에서도 높은 부중 속에서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 마필인 만큼 승급전 가벼운 중량의 이스트 팔러스도 기습적인 모습의 선두권 가담 능력을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유전기를 펼쳐낼 수 있는 13번만 이스트 팔러스도 강조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요. 레이팅의 이점 속에서 전개 편성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1번만 문학지프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압축이 중요한 구도로 말씀드립니다. 네, 백동희 위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본 문학지프 생각해보니까 다들 우리 위원들이 다들 이렇게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들 이럴까라는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 저도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부담 중량이 너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만이라도 충분히 가능성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14번 토스코 노바켓 역시 마찬가지죠. 이미 2300m까지 거리 경험이 있었던 상황이라서 좀 더 나아지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9번 삼성 불패가 1등급 1900m에서 이미 입상 경험이 있었던 말이기 때문에 좀 더 재밌게 이 말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컨디션 회복세가 보여지고 있는 시점부터는 노려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8번 야호스카이캣 여쭤보겠습니다. 직전 경주에 참 못 탔어요. 참 이렇게 졸전이었어요.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했고 부담 중량이 너무 무거웠던 것이 상대 마들 대비 상대적으로 부중이 너무 무거웠던 것이 결국 페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말 대통령배 입상마입니다. 이번에 55로 부담 중량이 낮아졌어요. 8번 야호스카이캣 왜 추천 안 하셨죠? 열어둬야겠죠. 저 역시도 그 부분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사실 직전에 부중이 57이어도 너무 실망감을 많이 했던 것이 저는 이제 말씀 안 드린 이유가 될 것 같고요. 55의 부중이라면은 대통령배가 운이 많이 따랐던 경주일지라 할지라도 야호스카이의 기본 능력 자체나 이번에는 전기가 충분히 나오는 편성을 만났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 또 8번 야호스카이캣은 당일 상태부터 점검하고 좀 점검한 다음에 추천의 여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도 보는 시점이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중심마에 대한 생각 1번 문학지프부터 8번 야호스카이캣 같은 경우는 저도 김정희 위원과 함께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샴로커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는 11번 신조대업도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1등급에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경쟁력을 검증받은 말이고 최근에는 앞선에서 너무 치열한 경합을 겪으면서 계속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출발할 때 연말에 막히면서 좀 늦발했는데 그래도 직선에서 올라오는 역시나 기본 능력을 갖춘 말이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만큼은 앞선 경합, 지금까지 뛰어왔던 편성 중에 가장 앞선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편성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6번 썬라이팅 정도인데 얼마든지 앞선에서 버틸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인데 한번 가능성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신조대엽은 최성진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마필로 제가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계 부중을 넘어서려면은 그 마필의 이제 그 성장세에 있을 때 이제 가능성을 타진해야 되는데 신조대엽은 그 정도의 성장세가 아니잖아요. 신조대엽은 최대 부중을 극복했던 그 부중이 57.5입니다. 그 부중을 넘어서는 지금 58.5의 부중은 상당히 무겁다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안쪽 샬럿코는 그나마 성장세의 걸음을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만 신조대엽의 최근의 모습으로는 한계 부중을 한 번에 넘어서기는 힘들다는 판단이라서 저는 추천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1등급 장거리 레이스 직전 그랑프리까지 출전을 했었던 1번 문학치프가 분명 많은 주목을 받을 듯한데요. 최근에 두 번의 경주가 대통령배와 그랑프리였죠. 모두 청담도끼가 이끄는 하이페이스의 장거리에서 제법 선전을 펼쳤던 말. 이번에는 최근에 대상 경주보다는 빠른 흐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작년 3세 히트 상품이었던 만큼 4세 접어들어서 관록의 경주력을 보여주리라 평가합니다. 1번 이문학치프가 되겠고 2번 샴로커. 그렇죠. 1등급의 능력마들이 이제 부담 중량과의 싸움이 되겠죠. 지난주에도 이제 투데이가 60kg의 과부중을 달고도 우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어찌 보면은 우사할 줄 알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번 샴로커의 58.5의 부중, 최근 58의 부중을 이겨낸 전력, 과연 과천에서는 과연 과부중에서도 얼마만큼의 마필의 성과를 끌어낼지 그 부분은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8번 야우스카이케 직전에 전개가 좀 꼬였던 부분이 있어야 뒷발을 했죠. 네, 12경주 1등급 2000m 레이스는요. 오랜만에 일반 편성 들어갔고요. 코스도 좋네요. 부담 중량도 괜찮고 1번 이 문학치프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상승세의 마필들이 은근 다수 눈에 띄는 구도고요. 승급전 나서는 이번에 연투대치 있는 말도 한두 눈에 띕니다. 전반적으로 입상 도전마들의 윤곽은 드러나지만 그 순서 또한 어떤 말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할지 여부에 따라서 희비가 갈리겠죠. 러스트 경주는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마지막 토요일의 13경주 제가 준비하고 제가 열심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명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쉬운 경주처럼 보이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한 혼전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수의 선행마, 굉장히 빠른 흐름에 뒤에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말들 역시 무시 절대 못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5번 더킹 그레이스가 보여줄 수 있는 단거리에서의 그리고 현등급에서의 경쟁력은 가장 매력있다 판단합니다. 직전 경주 너무 아쉬웠죠. 저 방송 추천 경주였는데 당일 출전이 제외가 되면서 출전 취소가 되면서 좀 안타깝게 느껴졌던 말입니다. 안면부 외상이었고 운동기 질환이 아니었기 때문에 출전 주기 충분하게 오히려 빠르게 가져가고 있는 그때 출전 제외된 것 때문에 빠르게 가져가고 있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는 판단. 무엇보다 이 말은 앞이 빠르면 빠를수록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5번 더퀸 그레이스의 순발력과 선두권 강공 작전 이번에도 주효하리라고 봅니다. 4번 위닝블레이드가 승급전이기는 합니다만 이 말도 상당히 재밌어요. 따라가도 될 듯한데 정작 성적은 앞선 선두권 공략할 때 성적이 더 좋습니다. 즉 4번 게이트까지 들어와 있는 이상 이번에도 최소한 2, 3선 전개로 응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4번 위닝블레이드의 경쟁력도 승급전에서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성장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6번 베스트 블릿 그리고 역시 승급전인 7번 베스트 힐 이 뒤의 말이 존재하죠. 두 마리 모두 따라가면서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전력인데다가 베스트 힐은 승급전이라서 순위가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직전에 당일 기수 변경이 있었음에도 좋은 성적을 냈었다라는 부분. 6번 베스트 블릿은 입상 우승 당시 승급전 우승 당시의 컨디션을 다시금 회복했다는 부분 강조드리면서 두 마리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웅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심마에 대한 생각 이번 경주 일치합니다. 5번 더킹 그레이스 앞선에서도 가장 스피드에 대한 경쟁력 좋은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번 베스트 블릿의 잠재력도 인정하고 개인적으로 1번 우소라 이천도 인코스 최적 전개라면 단거리 스피드는 충분히 좋은 말이기 때문에 전개 이점을 이번에 살릴 수 있다는 판단이고 개인적으로 3번 오로빔이라는 말도 복병으로 이번 경주에서 이번 경주 충분히 좀 주목해야 될 말로 판단합니다. 앞선 경합 이런 편성에서 빈틈이 생길 때 추임력 발휘하는 말인데 9월 29일 경주 우승할 당시에도 바로 그런 편성에서 훈련 상태가 올라왔을 때 우승을 거두면서 좋은 좀 기쁨을 안겨줬던 말입니다. 이번 경주도 비슷한 양상 훈련 상태도 올라왔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전개 이점 살릴 수 있는 3번 오로붐이 가능성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2번 루카스가 선행을 나가게 되면 루카스까지 선두권에 가세하면서 4번과 5번을 뒤 흔들고 그리고 이제 유유히 7번 베스트힐이 올라오는 뭐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7번, 6번이 올라오는 그림이 그려진다. 라고 한다면 3번 오로부무의 가능성 역시 무시하긴 힘들겠죠.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 구도는 그리지 않습니다. 5번 더킹 그레이스는 현 등급에서는 악착같이 선두권 강공으로다가 버텨줄 말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추입보다는 오로부무는 선입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편성에서는 선입 자리가 힘들거든요. 마체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전개상으로는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뭐 6번 베스트 블릿이 직전은 페이스가 너무 빨라서 추입을 못했다라고 평가를 해서 늘어난 거리라면 좀 더 가능성 있게 평가를 했고 1번 우소라 이천은 최적 선입이라면 가능성 있게 봐야 된다는 판단 동의하고 있고요. 더킹 그레이스 선행에서 선입이 된다는 이선 전개가 된다는 점도 동의하고 있고요. 이번만 루카스만 한번 짧게 여쭤볼게요. 뭐 언급만 하시고 이제 말씀 안 하셨는데 루카스란 마필이 가장 좋아진 부분은 과거 대비 이제 흙을 맞고 모래를 맞고 뛰어도 운영이 된다는 부분이 가장 눈에 띄고 있어요. 뭐 선행을 가도 좋지만 내 측에서 최적 선임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한 발을 발휘했을 때 꾸준한 근성을 발휘해주고 있는 마필이라서 선두권이 싸워준다라든가 아니면 루카스가 레이스에서 차분하게 운영을 해준다라면 오히려 최적 자리를 선점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사실 말씀하신 거에 반만 동의합니다. 루카스가 모래를 맞고도 계속 입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래를 잘 맞는 말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는데요. 전 직전 경주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악착같이 강추진으로 선행을 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렇지 모래 잘 못 맞지 그동안 고생했지 즉 모래를 맞았기 때문에 우승할 수 있었던 경주에서 계속 마신차가 벌어지면서 2위를 차지했었다라는 판단이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승급전입니다. 어떻게든 경쟁에 보이려면 악착같이 선행을 나서거나 그렇지 않다면 경쟁력이 확실하게 밀릴 텐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 경쟁력도 압박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서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곰곰이 따져보면은 상당히 빠른 흐름의 단거리 레이스고 전개가 어떻게 펼쳐지냐에 따라서 성패는 가려질 듯합니다. 일단은 선두 선입권에서 결론은 날 듯한데 4번 위닝 블레이드가 이번에 승급전에 강공선행 작전 다시 한번 주의할 수 있는 말로 이 선행만은 4번 이 위닝 블레이드로 보고 있어요. 6번 베스트 블릿은 직전에 오히려 내치 갇혀서 모래 맞고 코너 전개 쳐진 부분이 페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5번 더킹 그레이스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선두 선행 자유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말로 평가가 되고요. 여타의 아필도 저도 김재웅 의원과 마지막 경주는 어찌 보면 그 선정한 4두의 추천마가 궤를 같이 하는데 6번 베스트 블릿을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형국이네요. 네, 결국 서울 13경주는요. 자, 흐름 빠른 레이스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 선행도 가능하죠. 5번 더퀸 그레이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려운 흐름의 월말 경마, 토요 경마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흐름일수록 오히려 생각을 좀 단순화하시고 처음에 좀 노림수를 두었던 마필들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전략이라면은 좋은 성과를 거두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계속해서 난해한 흐름의 이제 월말 그리고 휴장전 경마가 되겠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저희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매경주 복병마
들이 빛나는 성과를 거두리라 저희도 확신하고 있고 조금이나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일요경마 해설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